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3월 11일에 꽤나 신박한 비전 프로 전용 앱에 대한 출시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제 이게 헬스케어 전용 앱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부터 교육용 앱이라던가 또 다양한 이제 비전 프로 OS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앱 생태계를 소개를 했어요. 이제 얼핏 생각하시기에 애플이 갑자기 웬 헬스케어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기업 헬스케어에 무지하게 진심인 편입니다.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봐도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매출의 비중도 작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동안 어떻게 헬스케어 산업을 준비해왔는지,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비전 프로의 헬스케어 앱 생태계와 또 앞으로 이런 행보가 애플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나부터 열까지 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헬스케어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아볼론테 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볼론테라는 기업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것 같은 이름인데요. 2011년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어느 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이 기업은 되게 미스테리한 구석이 많은 그런 회사였어요. 회사 사옥은 보안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이 기업의 면접을 보러 온 엔지니어들도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랐죠. 신입사원들이 연구소에 들어와서 알게 된 유일한 사실이라고는 그들이 당뇨병 치료에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아볼론테 헬스는 애플이 자신들의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위해 운영하는 기업이었어요. 애플의 창업자이자 당시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직접 지시한 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잡스는 췌장암으로 사망했는데요. 때는 2011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론테 헬스는 잡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유산과도 같은 기업인 셈이죠. 아볼론테 헬스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2010년대 초 애플은 헬스 컨설턴트, 의료기기 전문가, 수면 과학자 등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메드트로닉이라고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에서 센서 전문가도 스카우트해왔죠. 표면적으로 아볼론테 헬스는 모기업인 애플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력 채용, 부품 조달, 임상실험 등의 일련의 사업 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볼론테 헬스의 사옥이 애플 본사와 고작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의 최고위 임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무실이 애플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애플의 공식 시스템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아볼론테 헬스 직원들은 애플 의류를 근처에 가져오는 것도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베일에 쌓인 아볼론테 헬스의 임무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냐? 바로 비침습적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늘을 몸에 찔러 넣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을 발명하고자 한 것이었죠. 수백만 당뇨병 환자들의 입장에선 꿈과 같은 기술인데요. 고혈당 혹은 저혈당은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에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분비 이상, 장기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주기적인 혈당 체크는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매번 혈당을 검사할 때마다 바늘을 몸에 찌르는 통증이 수반된다는 점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애플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아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플은 아직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 개발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몇 가지 진전을 보고한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수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참고로 현재 아볼론테 헬스는 애플의 XDG, Exploratory Design Group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XDG는 애플 내에서 다양한 차세대 혁신을 준비하는 조직인데요. 이렇듯 애플은 10년도 더 넘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애플이 어떻게 비침습 혈당 측정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직접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서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확인한다는 게 당연히 쉬운 기술일 리가 없는데요. 이건 마치 눈을 가리고 앞을 보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비침습적 혈당 측정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광학 기술을 이용한다던가 전기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던가 혹은 피부의 열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애플이 택한 노선은 광학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볼론테 헬스의 연구진이 채택한 기술은 단파 적외선 흡수 분광법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 빛을 쏜 다음에 그 빛이 반사되는 강도를 통해서 포도당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이런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을 개발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걸까요? 그야 당연히 애플워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실패했지만 애플의 원래 계획은 애플워치 1에 혈당 측정 기능을 탑재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거였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항상 착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 덕에 이런 부류의 기기는 실시간 건강 트래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 매 순간이 건강검진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웨어러블 기기의 센서가 뭐 전문 의료기기 수준과 비교하면 훨씬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딘가요? 혹시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병원에 가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계획은 생각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센서를 개발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이를 또 상품화하려면 넘어야 하는 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양산이 가능하게끔 공급망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워치의 상품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타임이나 무게 등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부품을 가로 세로 길이가 뭐 40mm, 34mm인 프레임 안에 다 집어 넣어야만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해진 시간 안에 포도당 센서를 개발할 수 없을 것 같자 애플은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제품 출시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완성되면 제품의 브랜딩을 다시 하기로요. 처음 애플워치가 나왔을 때 애플은 이 제품을 액세서리로 포지셔닝 했습니다. 이 기기가 지닌 헬스케어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이를 애플워치의 여러 기능 중 하나로 소개했죠. 초창기 애플은 애플워치를 소개하면서 이 제품의 아름다운 디자인, 디지털 크라운의 활용성, 메시지나 전화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보도자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헬스케어 기능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애플은 계속해서 애플워치의 헬스케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애플워치에서는 헬스케어 기능이 핵심적인 셀링 포인트로 자리 잡게 됐어요. 제일 최근에 애플워치 9 보도자료 같은 경우만 봐도 도입부부터 사진에서 이제 운동 피트니스 사진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요즘 나이키랑 콜라보해서 전용 에디션이 나오기도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헬스케어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워치에 탑재된 헬스케어 기능도 초창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애플워치 9의 소유주면은 심전도 측정, 심박수 측정, 리듬 알림, 심혈관 건강 알림, 수면 추적 너무 많아요. 정확도 이슈가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헬스케어 기능이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애플은 왜 이렇게 좀 기를 쓰고 헬스케어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일단 헬스케어 자체가 돈이 됩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샐러드 체인들도 엄청 많아졌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만큼 건강을 잘 지키는 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워치와 같은 피트니스 트래커 시장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요.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이 시장은 2028년까지 약 1,03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에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8.47%의 준수한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말이죠. 참고로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나 프레세던스 리서치 같은 다른 시장 조사 기관과 비교해 스태티스타는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피트니스 트래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격언이 있죠.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 어떤 질병이든 특히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환의 경우에 이를 초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검진의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아니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매 순간이 건강검진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총 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아일랜드 같은 그런 SF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침대에서 기상함과 동시에 AI 비서가 어제 수면의 질은 어땠고 오늘 지금 혈압은 어떻고 하면서 모닝 루틴으로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진행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발전이 이런 공상과학 같은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세는 애플의 실적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기업의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살짝 역성장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애플의 사업부가 다 어려웠으니까 정상 참작해주기로 하고요.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도 또 과거와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커졌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6.5%에 불과했던 매출 비중이 최근 몇 년 들어서는 거의 10%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헬스케어 산업으로 또 애플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것을 통해서 아이폰 매출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애플이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을 완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보유한 환자들은 앞다투어 애플워치를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 애플워치를 구매하고 나니까 이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이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구매하고 나면은 기존에 잘 쓰고 있던 갤럭시 탭의 호환이 만족스럽지가 않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를 통해서 새로운 구매자가 애플의 생태계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 고객들한테는 이탈을 더욱 확실하게 방지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아이폰 유저가 애플워치까지 구매하는 양상으로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애플워치를 비롯한 애플 헬스케어의 구매자가 아이폰으로까지 넘어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헬스케어가 본질적으로 전자기기와는 전혀 다른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헬스케어 기기와 전자기기는 산업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타깃 소비자층도 전혀 다릅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한데요. 이는 아이폰의 주요 소비자층이 10대에서 4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전혀 핵심 고객층이 아니죠.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5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애플이 헬스케어 기기로서의 애플워치 혹은 비전 프로를 활용해서 50대 이상의 고객층을 공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령대에서 아이폰 점유율도 같이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애플 생태계에 유입되는 고객이 발생할 테니 말이에요. 물론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아직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전자제품으로 이제 넘어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아직은 전격적인 헬스케어 기기라기보다는 여전히 소비 가전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은 전자기기와 헬스케어 기기 사이의 벽을 빠르게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정타는 혈당 측정 기능을 완성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점이 되면은 스마트 기기를 샀더니 헬스케어 기능도 이렇게 다양하네 라는 관점에서 헬스케어 기기를 샀더니 컴퓨팅 기능까지 있다고? 이런 관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려는 애플의 계획은 애플워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제가 비전 프로에서 되게 재밌는 앱 생태계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에어팟과 비전 프로 등 이제 다른 기기에서도 헬스케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에어팟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청각 보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보청기 대신 에어팟을 껴보라는 거죠. 이제 비전 프로에서는 이런 AR, VR의 특성을 살린 앱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애플이 이번에 발표한 비전 프로 헬스케어와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교육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과 의료가 만났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장점이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처음부터 능숙할 수는 없죠. 세상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도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배움의 과정에서의 실수가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까지 번질 우려는 덜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의 실수가 곧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 좀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건강 내지는 생명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AR 기술을 통해 몰입형, 다감각적 접근 방식으로 의료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런 맥락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애플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앱인 시라노 헬스를 포함해서 펀더멘털 서저리, 콜라보레이터 3D 등 다양한 앱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앱들은 교육은 물론이고 나중에 임상에서의 수술 계획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앱들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진료와 수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기록하고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는 행정 업무의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부르죠. 이들이 이 기기를 공간 컴퓨팅이라 부르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무한한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띄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넓은 디스플레이는 곧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표출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에서 듀얼 모니터나 멀티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애플이 제시한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환자에 대한 정보부터 협진을 해야 되는 의사와의 실시간 소통까지 한눈에 딱 들어오게 볼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앱들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기기가 지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몰입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VR 명상 같은 앱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비전 프로에서도 사용자가 정서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심호흡과 숙면을 돕는 그런 음성 안내가 나오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앱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애플은 그야말로 디지털 의료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애플의 야망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들은 직접 클리닉을 차리려고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현재 아마존이 원메디컬을 인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처럼 말이죠. 애플 내부에서는 이 콘셉트를 인피니트 헬스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애플은 이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AC 웰니스라는 메디컬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는 굉장히 준수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이를 상용화하기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프로젝트는 당장은 무산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비전 프로용 헬스케어 앱이 나온 걸 나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애플의 헬스케어 비전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애플이 장차 헬스케어 분야에서 눈에 띄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애플카처럼 많은 돈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사업성이 없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애플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아이폰 모먼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인류와 질병 간의 전쟁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를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영달을 위한 행보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많은 인류에게 선이 될 수 있다면 그것대로 또 좋은 일이니까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